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입니다. 세븐 샷건과 불스아이, 샷건 연사와 퍼펙트샷, 대체 뭘 써야 하는가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성이나 실전성에 대한 얘기보다는 특화 수치와 반각 디버프 등에 의해 해당 스킬들의 데미지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면서 효율 비교를 상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컨슬의 도약 2티어 도드는 총 6가지인데요. 핸드건 초각성 스킬은 사실상 카던용으로 샷건과 라이플 스킬의 노드만 살펴볼 건데요. 샷건 바람걸음 노드는 피격 기상 면역과 돌진 효과가 생기지만 다른 노드인 공중묘기 대비 시전 시간이 2배가 되어버린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유틸적 효과가 많이 추가되기에 추후 사용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노드입니다. 공중묘기 노드는 심플하게 시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샷건 초각성 스킬을 선택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드입니다. 라이플 강화된 사격 노드는 시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데요. 실전성 문제로 사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초감각 사격 노드가 라이플 초각성 스킬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드인데요. 스킬이 일반 스킬로 변경되어 캐스팅 도중 이동으로 캔슬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개의 노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격 속도 117% 기준 세븐 샷건 시전 속도 1.55초, 불스아이 시전 속도 1.4초로 시전 시간은 약 11%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쿨타임은 기본적으로 세븐 샷건 60초, 불스아이 70초로 약 17%의 차이가 나며 무일, 혼일 기준 9.2초의 차이가 나네요. 그 밖의 차이로 불스아이는 스킬을 시전할 때가 아닌 시전이 종료될 때 아드레날린 스택이 쌓이는데요. 초감각 사격을 찍으면 일반 스킬로 바뀌어서 스킬 취소에 따른 쿨타임 감소가 적용이 안 되게끔 바뀌어 스킬 시전 때 아드 스택이 쌓여야 하는데 이건 살짝 버그성으로 보이긴 합니다. 언제 수정될지 모르겠어요.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점이 실전성에서 약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스킬 다 캔슬이 불가능하고 사용할 때 뒤로 약간 이동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세븐 샷건은 전방향 공격이기 때문에 뒤돌아서 사용하면 보스에게 멀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불스아이는 무조건 반동으로 보스와 멀어지기 때문에 이후 딜을 이어갈 때 약간의 지장이 생길 수 있고요. 스킬의 범위는 샷건은 전방위, 라이플은 일방향 초장거리 공격으로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킬의 실전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세븐 샷건이 약간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데미지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특화 수치나 외부 반각 시너지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화 수치별로 데미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표는 특화 수치당 세븐 샷건 대비 불스아이의 데미지인데요. 특화 수치 0에서 마이너스 11.29라는 건 도약노드 0레벨 기준 불스아이가 세븐 샷건보다 11.29% 약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에서는 세븐 샷건이 센 것이고 플러스에서는 불스아이가 센 것이죠. 표를 보시면 특화 효율의 차이 때문에 세븐 샷건이 훨씬 셌다가 특화 수치가 높아질수록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데요. 일정 특화 수치부터는 불스아이가 세븐 샷건보다 더 강해지게 됩니다. 불스아이는 계속해서 강해지다 특화 1550 정도에서 세븐 샷건 대비 가장 강하고 그 이후 특화 수치부터는 세븐 샷건의 특화 효율이 더 높아져 다시 차이가 좁혀지게 됩니다. 스킬의 깐게수 자체가 세븐 샷건이 불스아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특화가 낮을수록 세븐 샷건이 훨씬 더 강하고 그렇기에 저레벨 때는 그냥 고민 없이 세븐 샷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레벨 때는 치명을 높게 특화를 낮게 세팅하기 때문입니다. 아크 패시브를 켜 혼신의 강타를 찍어 특화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지더라도 깨달음독 피스메이커의 효과가 라이플보다 샷건이 훨씬 좋아서 세븐 샷건의 데미지가 더 강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 실전성이나 쿨타임 측면으로 세븐 샷건이 훨씬 좋아서 세븐 샷건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670이 되어 카르마를 키고 도약도드 1레벨을 줄 수 있게 된다면 불스아이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표를 보시면 세븐 샷건 1레벨 노드보다 불스아이의 1레벨 노드가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불스아이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1680이 되어 고대 팔찌를 끼면 도약이 2레벨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다시 샷건 노드 쪽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도약 3레벨이 되면 모든 구간에서 세븐 샷건이 불스아이보다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깨달음도 평화주의자를 찍을 수 있게 되어 샷건 딜증이 훨씬 좋았던 피스메이커 때보다는 세븐 샷건의
효율이 줄어드는데요. 그렇더라도 표만 보면 쿨타임 차이와 실전성까지 고려했을 때 세븐 샷건이 불스아이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데미지 차이는 거의 없는데 쿨타임은 17%나 차이가 나니까요. 하지만 샷건은 외부 반각 시너지가 들어오면 딜층 효율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슬 샷건의 방관과 외부 반각 시너지는 고변선됩니다. 반각은 해변선되면 효율이 증가하지만 고변선되면 효율이 감소하는데요. 그렇기에 건슬과 반각 시너지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외부 반각 시너지 수치가 높아질수록 특화 수치가 높을수록 샷건의 딜 손실량도 높아지는데요. 반각 시너지 12%의 원래 딜층 효율은 약 6.03%지만 특화 1200에서 1.71%의 딜 손실이 발생해 4.24%의 효율만 나오게 되고 1800이 되면 손실률이 2.94%까지 증가해 반각 시너지의 효율이 절반가량 떨어진 3%가 되어버립니다. 암흑수류탄이 들어왔을 때에도 높은 폭의 손실이 발생하며 반각 시너지와 암흑수류탄이 모두 들어온다면 최대 8% 정도까지의 어마어마한 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딜 손실을 세븐샷건은 그대로 받지만 라이플 스킬인 불스아이는 손실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반각 수치가 높아질수록 두 스킬의 딜 차이는 커지게 되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반각과 특화 수치당 불스아이가 세븐샷건보다 몇 퍼센트 더 강한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불스아이가 큰 폭으로 세븐샷건보다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특화 구간에서 세븐샷건의 딜량이 더 강했던 도약 3레벨 기준으로도 불스아이가 우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반각 시너지가 가장 높게 들어온 가정에서는 불스아이가 큰 폭으로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각 시너지는 무한 유지된다고 가정할게요. 하부 이관 기준 22분 업타임에 8명이 손실 없이 암수 릴레이를 한다고 치면 8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암흑수류탄의 유지 비율은 설렁설렁 던진다는 가정하에 30%, 8명이서 암수 릴레이를 빡세게 한다는 가정하에 60% 정도로 두 가지 케이스로 계산했습니다. 반각 시너지가 없고 암수만 들어온다는 가정하에는 특화 1200의 암수 유지율 3할, 도약 3레벨인 케이스 빼고는 전부 불스아이가 세븐샷건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적게는 1%쯤부터 최대 2에서 3% 정도의 차이로 세븐샷건과 불스아이의 데미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전성과 쿨타임 17% 메리트가 있는 세븐샷건이 확실히 우세로 보입니다. 반각 시너지가 있고 암수도 들어온다는 가정하에는 딜 차이가 더욱 커지는데요. 하지만 라이플의 효율이 워낙 좋은 도약 1레벨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고특화 기준으로도 데미지 차이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3에서 6%의 데미지가 높은 불스아이냐 17% 쿨타임이 빠른 세븐샷건이냐를 비교하게 되면 역시 웬만해선 세븐샷건 쪽이 우세로 보이는데요. 정말 초딜찍 딜기믹 딜이라 초각성 스킬을 한 번만 쓰고 기믹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든지 반각 시너지도 있고 딜도 빠른데 암흑수류탄도 빛나는 걸로 8명이 손실 없이 던지는 유니버스 세계선이 아닌 이상 세븐샷건이 유리해 보입니다. T의 반각이 2명인 케이스는 계산하지 않았는데 이 반각은 공대장이 건술 괴롭히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도망가세요. 정 이 반각으로만 가야 할 상황이라면 불스아이가 맞아 보입니다. 이건 덤으로 계산해본 반각 시너지의 딜 손실량입니다. 세븐샷건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샷건 딜 비중을 48%, 불스아이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엔 28%로 계산했습니다. 건슬과 반각 시너지의 궁합은 정말 좋지 못합니다. 모든 직업, 다음수까지 고려하면 효율이 낮아지지만 자체 방관 수치가 높은 건슬은 그런 경향성이 더욱 심해집니다. 반각 시너지의 원래 효율은 6.03%지만 건슬은 아무리 샷건 딜 비중 을 줄이고 특화를 내려도 5.53%의 딜증밖에 얻지 못합니다. 세븐샷건도 쓰고 특화까지 높이면 딜증이 4.57%까지 떨어집니다. 건슬에게 반각은 무조건적으로 손해이며 차라리 피증 시너지 2명을 받는 것이 효율적으로 나은 지경입니다. 파티의 반각 시너지가 창술 시너지로 바뀌면 자밭 유각 20권을 읽은 만큼의 딜증이 생기네요.
다음으로 샷건 연사와 퍼펙트 샷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샷연이 퍼샷 대비 몇 퍼센트나 강한지 정리되어 있는데요. 특화가 오를수록 차이가 점점 좁혀지다 특화 1550부터 다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반값과 특화 수치, 암수 비율당 퍼샷 대비 샷연이 몇 퍼센트나 강한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값 시너지가 없고 암수만 들어오는 기준으로는 12%에서 15%만큼 샷연이 강하며 반값 시너지와 암수가 전부 들어오는 기준으로는 차이가 더욱 좁혀져 9%만큼의 차이밖에 안 나기도 합니다. 샷연과 퍼샷의 쿨타임은 퍼샷이 20% 빠른데요. 12에서 15%의 딜량과 쿨타임 20%를 비교하면 샷건 연사 쪽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반값 시너지의 고특화 기준 9에서 10%의 딜량과 쿨타임 20%를 비교하면 무엇이 우위일지 수치만으론 판단이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그냥 샷건 연사 쓰세요. 샷건 연사와 퍼펙트 샷은 초각성 스킬처럼 높은 딜 지분을 가져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스킬이 아닌 모든 주력기 중 제일 후순위로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샷건 연사나 퍼펙트 샷에 쿨타임이 돌아와 있어도 다른 주력기에 쿨타임이 돌아와 있으면 그 주력기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렇기에 해당 스킬들은 쿨타임 누수가 많이 생기는 스킬이기에 쿨타임이 짧은 메리트가 굉장히 적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한방 딜량이 강한 샷건 연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제일 후순위 주력기니만큼 어떤 스킬을 채용하던 전체 딜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퍼펙트 샷이 자신에게 맞는다면 억지로 스킬을 바꿀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부 2관문처럼 양모 구간이 긴 특수한 관문에서는 퍼펙트 샷의 밸류가 더욱 높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론 요약입니다. 세븐샷건과 불스아이는 데미지는 불스아이가 약간 우위지만 쿨타임은 세븐샷건이 17% 정도로 더 빠릅니다. 그리고 세븐샷건은 특화가 높아질수록 외부 반각 시너지가 들어올수록 효율이 낮아지는데요. 1640부터 1660 구간에서는 고민 없이 세븐샷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특화도 낮게 세팅하고 깨달음 4티어를 찍기 전에는 피스메이커 효과 때문에 샷건이 라이플보다 훨씬 세기 때문입니다. 1670을 찍고 도약 1레벨인 구간에서는 불스아이 1레벨 노드의 효율이 유난히 좋아 불스아이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1680 이후부터는 웬만해선 세븐샷건이 우세합니다. 반각 시너지가 없으면 세븐샷건과 불스아이의 딜 차이가 약 2에서 3% 정도로 크지 않으며 반각 시너지가 있어도 딜 차이가 3에서 6%인 데에 반해 쿨타임은 17%나 차이가 나므로 세븐샷건의 밸류가 더 높습니다. 정말 딜 기믹딜 딜찍이라 초각스를 한 번만 쓰면 넘어간다든지 반각 시너지도 있고 암수도 비담수로 빡빡하게 잘 이은다든지 하는 경우에서나 불스아이를 고려해볼 만한데 웬만해서는 세븐샷건으로 통일해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샷건 연사와 퍼펙트 샷은 제일 후순위 주력기이므로 쿨타임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쿨감 효율이 좋지 않아 쿨타임이 짧은 퍼펙트 샷의 장점이 퇴색됩니다. 그러므로 깡 데미지가 강한 샷건 연사를 사용하는 것이 웬만해선 좋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후순위 주력기이기도 해서 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퍼펙트 샷이 좋거나 손에 맞는 분이라면 계속 사용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생긴다면 고정 댓글에 등록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